예, 반갑습니다. 뭐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고, 모아 소방학원 심화와 그다음에 1호 연구반을 하는 김정진입니다. 바로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시험 어떠셨어요? 문제풀이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웠어요. 그냥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법규가 많아가지고 그냥 법규는 그냥 넘어가고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한 두어 개만 좀 보겠습니다. 27분에 끊을게요. 27분. 일단 1교시, 그러니까 2교시 1번 문제. 뭐 법규인데 얘만 볼게요. 이게 화재안전 기준 보시게 되면 2번하고 5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번은 뭐 수리 개선을 통하여 제8조 사망제 3호. 얘가 지금 뭐죠? 6m, 뭐 10m인데 밑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은 뭐로 나왔냐? 수리 계산을 할 것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럼 얘를 적용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과 관계없이 이건 좀 알고 가자고요. 2번하고 5번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2번은 수리 계산을 통한 다음에 얘를 따르고 5번은 이게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그냥 이거 준용해요? 아니면 얘는 이렇게 별도로 해요? 이게 좀 애매한데 우리 그 수리 계산이 뭐죠? 수리 계산?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수리 계산의 정확한 어떤 정의 또는 의미, 수리 계산이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보통 이게 숫자가 이렇게 쓰나? 하여튼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어느 거예요? 위에요. 원래 NFP는 이거예요. 밑에 거. 이게 지금 영어로 뭐죠? 영어로? 그래요. 하이드로릭인데 이 뜻이 뭐예요? 수압의 기초에서 수압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수압을 계산 왜 합니까? 뭐 하려고? 예? 이 압력 계산을 왜 해요? 압력이 나와야 뭐가 나옵니까? 그쵸. 뭐 이게 방수량. 그래서 방수량을 쭉 이렇게 헤드가 있어요. 쭉 있으면은 쭉 있죠. 그러면 각각 이제 뭘 구해요? 다 압력을 구하죠. 압력 구해서 그 다음에 Q는 그래서 쭉 이제 여기 유량을 다 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죠? 수리계산. 원래 영어로 하이드로릭 베이스 디자인은 이거예요. 원래 수리계산은 각각의 헤드의 물을 다 계산해가지고 뭐에 기초해서? 수압의 기초해서. 원래 이게 원칙인데 우리 이제 화재안전 기준 보면은 이게 지금 뭡니다. 5조예요. 5조. 보시면은 9, 10, 11, 12가 있는데 보시면은 10조 일단 볼게요. 이게 지금 5조 이게 지금 10항인데 지금 10항은 뭐예요? 이 뜻이 뭡니까? 실제 나오는 방수량을 다 계산해가지고 얘를 더하는 거죠. 얘가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수리계산이죠. 이게 지금 수리계산. 압력에 기초해가지고, 그렇죠? 실제 나오는 물량을 다 계산해서 더해라. 이게 지금 수리계산이고. 그런데 11호는 뭐예요? 불구하고 헤드에 나오는 물량을 얼마로? 80으로 계산해라. 할 수 있다. 일단은 얘가 원칙인데 얘죠. 그래서 우리 제 4조가 뭐죠? 4조? 스프링클러 4조가? 이름이 뭐예요? 4조 가로 열고. 수원 아닌가? 4조가 수원? 수원 계산 방법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폐사형은 80 곱하기 기준개수. 근데 4조 맨 끝에 가면은 개방형 헤드 30개 이상은 뭐예요? 수리계산. 그 뜻이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입니까? 실제 나오는 물량으로 계산해라. 자꾸 이 수리 계산을 자꾸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수학 숫자 쓰는데 원래 수리 계산은 압력의 기초에서 헤드에 나오는 물량을 다 계산해서
쭉 더한 게 뭐예요? 수리 계산인데 10호에 불과하고 뭘로 할 수 있다? 80 곱하기 기준 개수로. 근데 보시면은 자 볼게요. 다시 일단 수리 계산의 의미를 좀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나오는 물량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그냥 퉁쳐서 80으로 계산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2번은 지금 뭐예요? 폐성형 헤드죠. 네, 이게 폐성형 헤드는 수원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80 곱하기 기준개수. 근데 5번은 지금 뭐예요? 개방형 헤드인데 단 어떤 경우 30개 초과할 때는 뭘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리 계산. 그러면 왜 여기는 제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없다고 보거든요. 5번은. 2번은 제한을 둬야 돼요. 우리가 광경이 왜 중요합니까? 광경이 왜 중요해요?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 우리가 지금 이 광경 제한을 두는데 광경이 왜 중요합니까? 광경에 의해서 뭐가 변해요? 손실이 변해요. 손실. 똑같은 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헤드가 있는데 이 광경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손실이 변하면 여기 뭐가 달라집니까? 압력이 달라지죠. 압력이. 즉 압력이 달라지면은 유량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볼게요. 지금 법에서는 폐쇄형은 수원은 정해졌죠. 만약에 근생이면은 그렇죠? 1.6 곱하기 뭐 20개. 얘는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경을 얼마로 할까요? 25로 쭉 가더라도 문제가 없죠. 25로 가든 100으로 가든 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수원은 똑같지 않나요? 수원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30개 초과하는 경우는 25mm하고 100mm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수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좀 이상한가? 이게 수리계산이 이게 좀 생각보다는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이 광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손실 때문에. 손실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압력이 달라지고 압력이 달라지면은 유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폐쇄형은 유량은 딱 정해졌죠. 25든 100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무조건 다 얘로 가겠지. 근데 얘는 실제 물량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얘로 하면 되면 뭐가 증가된다? 수원의 양이 증가된다. 수원의 양. 수원의 양이 증가되면 당연히 물탱크도 커지고 펌프도 커지고. 참고로 NFPA는 수리 계산할 때 속도 제한이 없어요. 책에 보면 다 있죠. 그런 표현이. NFPA에서는 수리 계산할 때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제한하고 광경 제한하고 이게 다른 표현인가요? 속도를 느리게 하든지 광경을 크게 하든지 다 두 개 다 똑같은 표현. 예. 기본적으로 얘는 30개 초과하는 경우는 수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손실 계산해가지고 각각의 압력을 다 계산해가지고 Q는 K 루트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보통 시험 문제 뭘 그냥 쓰라고 나오면 얘만 쓰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렇죠. 쓴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의미, 2번과 5번의 차이점, 특히 이 조항. 그래서 NLP는 일단 속도 제한이 없는 이유가 뭐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뭐가 증가된다? 속도가 빠르면 뭐가 증가돼요? 손실이 증가되니까 압력이 증가돼가지고 결국 유량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조항하고 그 다음에 5조 9, 10, 11, 12.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10항이죠. 10항. 10항은 얘 뭐예요? 얘는 수리 계산.
즉 나오는 물량을 다 계산하는데 단 11은 뭐예요? 얘 불구하고 그냥 80 곱하기 얼마로 해라. 그래서 얘는 폐쇄형, 얘는 뭐예요? 아니 얘는 개방형 30개 이상. 나머지는 다 이거 이제 적용하죠. 예.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뭐 법은 그냥 읽어봐 주시고요. 수리 계산이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만 더. 수리 계산이 좋은 설계 방식이에요? 아니면 규약배관이 좋은 설계 방식이죠? 왜 그게 좋은 계산 방식이죠? 수리 계산하면 불을 더 잘 끄나요? 일단 설치가 되면은 규약배관이나 수리배관이나 나오는 물량은 거의 비슷해요. 불은 다 똑같이 끕니다. 수리 계산이 자꾸 이게 좋다 그러는데 수리 계산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설계예요. 왜냐? NFP는 규약배관 방식이 뭐가 더 많아요? 수원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NFP도 규약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NFP에서 규약배관 방식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아니 내가 설계를 하는데 내가 물량을 만약에 많이 더 저장했어요. 그러면 NFP에서 뭐라고 할까요? 땡큐죠, 땡큐. 고맙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뭐 NLP에는 뭐 규약배관 방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걔는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좋아하겠죠. 왜?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걔네가 보통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은 걔네는 거의 한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NLP에는 절대로 규약배관 방식을 안 하죠. 왜? 물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설계자가는 물량이 많으면은 다 비용이 증가되니까. 그 수리 계산은 나중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수리 계산인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수리 계산이 지금 뭘로 왔어요? 그냥 6m, 10m만. 근데 원래 수리 계산은 하이드롤릭 베이스 디자인. 수압의 기초에서 뭘 설계한다? 수원 또는 펌프의 용량. 좀 봐주시고. 2번 문제는 그냥 뭐 하나만 얘기할게요. NFP는 호스,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을 아무나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쓰는 설비 아니다. 걔네는 옥내 소화전도 어떤 사람을 쓴다? 훈련받은 사람, 근데 연결 송수관은 큰 압력에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옥내 소화전은 훈련을 그냥 적당히 아니면 조금 받은 사람. 기본적으로 NFP는 무조건 옥내 소화전도 일단 최소한 기본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못써서 나온 게 이거죠, 호스릴. 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은 거기 교재 맨 밑에 우리는 5개 해서 약 뭐 650 LPM인데 NLP는 수리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수원 계산을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옥내 소화전에서 방수량이 약 370kg 썼나요? 그러니까 100 GPM 갈론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379 LPM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물량이 좀 적겠죠. 근데 왜냐면 이 호스의 문제가 뭐예요? 그 교재에 있지만은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는 좀 바꿀 때 됐어요. 우리는 지금 5개인데 뭐 최대 NFP는 마지막에 있는 그 옥내 소화전에서 노즐 하나를 개방했을 때 약 380 LPM 나오면은 오케이입니다. 그 먼저 봐주시고 쓰신 분, 좀 황당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 수소는 우리가 옛날에는 수소가 별로 안 중요했어요. 좀 왜냐면 소방에서 수소를 다룰 일이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뭐 수소, 뭐 연료 전지, 뭐 수소차,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수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소는 앞으로 계속 시험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어렵죠, 법규니까. 교재 맨 뒤에 좀 봐주세요. 맨 뒤에. 맨 뒤가 아니라 이 3번 문제 맨 뒤. 몇 페이지냐? 32페이지. 예. 일단 얘는 꼭 좀 알아두세요. 예, 이게 수소의 가장 기본이죠. 수소가 왜 위험하냐? 예. 쭉 보시면은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단 7번
수소취성. 우리가 지금 부식이 보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이거예요. 수소가 금속에 닿으면은 부식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소취성 그러는데 이거는 꼭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다룰 때 문제가 뭐더라? 금속을 부식시키더라. 그리고 8번이 자 우리가 CO2는 팽창시키면 어떻게 돼요? CO2를 팽창시키면은 그러니까 방출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죠. 예, 줄 톰슨에서 왜 온도가 내려갑니까? 기체들이 그러니까 기체가 운동을 잘하면 온도가 높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CO2 같은 놈들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반발력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가까이 있을수록 운동을 잘합니다. 멀어지면은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가스들은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수소는 거꾸로예요. 얘들은 멀면 멀수록 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팽창시키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증가돼요? 위험성이 증가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법규는 좀 어려운데 전 이것보다는 32페이지 나와 있는 수소의 특성. 일단 수소 얘기 나오면 당연히 얘는 언급을 해 줘야죠. 일단 봐주시고. 특히 중요한 게 7번. 7번은 이게 그냥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소취성 쭉 봐주시고. 그다음에 축적형 감지기 쭉 보시는데 그냥 얘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NFP에서의 이런 그 뭐 축적 그런 뭡니다 개념이에요. 이 표 맨 뒤쪽에 있는 이게 지금 NFP인 건데 보시면은 얘들은 크게 그러니까 뭐 정보 검증 기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축적인데 얘는 축적이 크게 감지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신기 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 맨 처음에 화재 신호를 딱 받으면은 수신기가 전원을 꺼요. 감지기 전원을. 얘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전원을 끄니까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원을 줍니다. 주면은 얘가 세팅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지금 뭐예요? 2시간. 그래서 이때까지 왔는데도 신호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신기가 그걸 잡아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물론 이 시간은 변하겠죠. 되게 설계되어 있는. 근데 크게 이쪽은 감지기 쪽. 그래서 신호가 오면은 일단 전원을 꺼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설계자가 딱 정하겠죠. 뭐 몇 초. 그다음에 다시 전원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리셋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감지기. 그래도 신호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신기가 잡아가지고 또 일정 시간 동안 물론 이 시간도 변하겠죠. 60초 이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NFP에 있는 검증 기관이에요. 얘만 좀. 근데 얘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NFP의 축적 기능 봐주시고. 얘도 뭐 어떻게 법규인데요. 뭐 법규는 그냥 읽어봐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법규 문제가 나오면은 법규만 내가 완벽히 썼다. 그럼 몇 점이에요? 법규를 내가 완벽히 썼다. 그럼 한 14점 줘요. 14점. 15점 물론 이제 완벽하면 15점인데 완벽히 쓰기가 어렵죠. 보통 한 14점 씁니다. 그래서 보통 법규를 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그 조금 더 플러스 알파. 근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핵심. 지하층. 지하층은 일단 딱 들으면 어때요? 지하층. 일단 당연히 위험하겠죠. 예, 뭔가 더 위험하죠. 지하층이. 그래서 위험한데 그럼 우리가 지하층을 설계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뭐 화재 안 나게 하고 감지 잘하고 뭐 소화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다? 지하층의 핵심은 연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왜냐 화재가 나면은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사상자가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 여기보다는 화재실 밖에서 뭐 때문에 연기가 유동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사상자의 대부분은 화재실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숙박시설, 그러니까 잠자는 시설 외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밖에서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연기가 이동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연 그러는데, 재연, 그렇죠, 재연. 재연은 크게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첫 번째 이런 재연이 있어요. 거실 재연. 거실 재연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거실 재연의 목적. 화재실 사람 보호예요. 화재실 사람 보호. 연기를 배출해가지고 연기층을 일정 높이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화재실 보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주로 사망자가 어디서 발생한다? 화재실 밖에서. 뭐 때문에 연기가 유동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 유동 방지입니다. 연기 유동 방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부속실. 그렇죠. 부속실 지연이 뭐예요? 부속실로 연기가 오지 못하도록. 근데 꼭 그게 부속실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못하죠. 거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하층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느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 현재 화재 소방 관련 법규는 지하층에 어떤 제한 설비를 합니까? 지하층에. 그렇죠. 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하죠. 이것은 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요즘에 재연이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제 뭐 감지나 소화는 시험 문제 다 나왔어. 그런데 재연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재연이 가장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중요한 게 일단 가장 처음이 이거죠. 재연은 크게 종류가 두 종류다. 거실 재연, 즉 화재실 보호, 화재실에 있는 사람 보호하는 거실 재연과 화재실 외의 사람 보호하는 어떤 그 연기, 부속실 재연 같은 점. 그래서 NLP는 이쪽이 엄청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지하 공간.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죠?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연기가 일로 못 나가도록. 그래서 주인은 뭘 해요? 가압하고 여기서 연기를 빼주고.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런다? 뭐 샌드위치 방식 또는 뭐 존 스모크 컨트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기 유동 방법은 근데 방식이 얘는 뭐예요? 가압과 배출. 우리가 부속실은 어떻게 연기 유동을 방지합니까? 가압과 기류 불어줘가지고. 우리 그 종류식이죠. 터널의 종류식. 터널 종류식의 정의가 뭐죠? 일단 말이 막 복잡한데 거기 지금 핵심이 뭐예요? 일단 불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 했습니까? 빼주라고. 즉 얘는 뭐예요? 기류와 배출이죠. 그러니까 종류식도 일종의 뭐예요? 연기 유동 방지죠. 그러니까 연기 유동 방지 개념은 화재실은 보호해요,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속실 재현할 때 화재실 고려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두 개는 다른 재현이에요. 이게 가장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지하철 나오면 일단 이 얘기. 중요한 게 뭐다? 연기 유동 방지다.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지하층이니까 이제 뭘 설치합니까? 썬큰, 뻥 뚫린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썬큰을 설계할 때 썬큰 설계 핵심은 뭐예요? 뭐 계단의 폭, 뭐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잘 하겠지 건축에서. 괜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욕 먹어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건축 분야고 소방 측면에서 썬큰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썬큰은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썬큰 설계할 때 소방의 가장 핵심은 썬큰으로 연기가 유입되면은 썬큰 아웃이죠. 예. 썬큰 핵심 뭐예요? 연기가 일로 오지 못하도록. 자, 썬큰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썬큰의 핵심 뭐다? 물론 기준이 쭉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잘 할 거예요. 근데 핵심 뭐다? 어떻게 일로 연기가 여기가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연기가 오는 거를 막느냐. 어떻게 막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불어주고 여기서 빼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험 보다 보면 이제 법규만 쓰면요 답안지가 조금 심심해. 거기다 조금 이렇게 먹는 거죠. 양념을. 그래서 지하층은 앞으로 왜냐면 소방에서 지하층은 일단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장소는 시험지 잘 안 나오죠. 뭐 석재 가공 공장 시험지 잘 안 나오겠지,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지하층은 앞으로 이제 요즘에 또 뭐 지하 뭐 하잖아요. 뭐 지하 뭐 대공간 만들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연기가 유동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는 어떻게 막느냐? 이런 방식으로 주위는 갑, 가운데는 빼주고. 좀 더 볼게요. 27분인데 좀 지났네. 자, 사실 얘도 배출이죠. 네. 얘도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배출이죠. 근데 똑같은 배출인데 조금 개념이 다르죠. 네. 여기서는 연기를 왜 빼냅니까? 화장실 연기를 왜 뺄까요? 자, 연기가 이렇게 왜 와요? 여기 압력이 증가돼 가지고, 그러니까 빼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압력을 낮추려고. 근데 거실 제어는 연기가 잘 나가려면은 안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압력이 높아야죠. 그래서 우리 화전용 기준법은 뭐라 나왔습니까? 배출량보다 급기량이 많으라고. 왜? 얘는 목적이 뭐니까 여기 압력이 잘 유지가 돼야 돼. 왜? 얘는 지금 목적이 뭐니까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여기는 압력이 조금 높아야죠. 물론 너무 높으면 안 좋지만 일단 압력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압력이 낮아지고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재현 쪽은 앞으로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작은 뭐였어요? 재현 문제 시작이 뭐였죠? 최근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재현 관련해 가지고 굴뚝 효과. 우리가 얘를 왜 공부합니까? 굴뚝 효과를? 스택 에프트를? 우리가 스택 에프트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얘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시험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목적만 알면 공부에 반은 끝나요. 이걸 우리가 왜 배우죠? 뭐 문이 안 열려서? 그건 잘 하겠지, 건축에서. 문제가 뭐예요? 굴뚝 효과가 발생하면 연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얘죠. 우리가 아무리 설비를 잘했어요. 근데 얘가 크면은 허당해, 허당. 예. 왜냐, 얘 압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우리 뭐 30, 40파스칼은 뭐 택도 없죠. 그러니까 얘를 배우는 목적이 뭐다? 재현 때문에. 그래서 굴뚝 효과인데 굴뚝 효과를 없앨 수가 있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굴뚝 효과를 최소화요, 최소화. 이제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이거죠. 윈드 에펙트. 재현은 굴뚝 효과, 윈드 에펙트는 꼭 공부를 하고 가세요. 재현이 많이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 재현하고 얘는 같이 가요,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재현 설비를 잘해도 얘네들 크면은 허당해요. 그래서 우리 화전형 기준 재현 파트 보면은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외부의 영향을 줄여라. 그 지금 이거죠. 다 시험에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는 재현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냥 뭐 감지 잘하고 불 끄면 되지.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사상자가 주로 뭐 때문에? 연기 때문에. 특히 뭐 연기가 어떻게 해서 유동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 우리가 아무리 설비를 잘 만들어도 이런 게 발생하면은 허당해요. 이쪽 공부 좀 꼭 해주시고요. 일단 재현은 이제 버리면 안 돼요. 재현은. 너무 일단 몇 개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구하라 나서 구하라고, 그렇죠? 구하 나왔는데
문제가 지금 UFL과 LFL 구해라. 즉,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슨 씨. 예, 존슨. 그래서 뭐, LFL은 거기 교재되어 있는데, 뭐 0.5 CST. U는 뭐 3.5.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추정한 거하고 수치가 다르죠. 그럼 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판이 2.1에서 9.5인데 그걸 써야 돼요? 아니면 얘를 써야 돼요? 얘는 어떤 값이에요? 추정값 쓰면은 안 되죠. 이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측정값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 이걸 풀었어요. 측정값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답안지는 얘를 풀어줘야 되겠죠. 왜? 나는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가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당연히 얘는 쓰면은 안 되죠. 상당히 위험해요. 선무당이 예, 일단 예, 선무당이 뭐 사는 예. 그러니까 괜히 모르면은 예, 그래서 이 문제 좀 봐주시고 또 할 얘기가 MOC 얘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방귤사만 지금 얘를 써요. MOC라는 표현을. 지금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씁니다. LOC라고. LOC. 그 교재 맨 뒤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방만 아직도 얘를 써요. MOC. 얘 벌써 없어진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예. 우리는 지금도 뭘 씁니다. LOC. 왜 얘를 써요? MOC에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이제 헷갈려요, 그렇죠? 불이 붙나 안 붙나? 근데 LOC에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LOC는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내가 산소 분자 하나만 넣으면 100% 불이 붙고 산소 분자 하나만 빼면 불이 안 붙고 우리 LFL에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 L이나 이 L이랑 똑같죠? 리미트. 여기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죠?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내가 가연물 분자 하나만 넣으면은 100%불 붙고 하나만 빼면은 불이 안 붙고. 그러니까 뭐죠? 항제. 그래서 지금은 M자를 안 쓰고 다 뭘 씁니까? L자를 써요. 예.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시험 문제 아마 LOC 나오면은 뭐가 똑같다? 아, MOC구나. 예, MOC구나. 봐주시고. 또 뭐 계산은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죠. 의미. 예, 의미. 이제 이게 사람 잡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예혼합 이란 거 혹시 들었어요? 예혼합. 예혼합 예혼합 연소 이건 거기 없는데요. 예혼합 연소 뭐 있는데 예혼합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혼합 연소를 뭐 배우잖아요. 배우는 목적. 우리가 얘를 왜 배울까요? 알면서 말씀 안 하신 건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연합은 결국 뭐예요? 폭발, 그렇죠. 그냥 섞여 있으니까 빵 터지니까 폭발. 두 번째는 우리가 발화가 되려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뭐 휘발유가 있습니다. 발화가 되려면은 그렇죠. 이 액면 위에 요만큼의 어떻게 돼야 돼요? 가스가 LFL 이상 돼야죠. 즉 지금 여기 지금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LFL 이상.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예혼합이죠. 예혼합.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일단 두 개만. 우리가 얘를 배우는 목적은 뭐다? 얘 때문에. 그럼 소방에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얘인데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절대로 소방의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배우는 목적은 폭발 또는 발화와 관련되는데 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방법이 뭐예요? 그게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든지 또는 점화원.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이겠죠. 근데 물질을 다시 우리가 산소 농도를 낮추든지
또는 가염물의 농도를 낮추든지 또는 높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하고 가염물의 농도를 낮추는 걸 뭐라 부른다? 이너티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너티. 불활성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산소 농도를 낮추는지 또는 가염물의 농도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그림 이걸 설명드릴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지금 뭐 이게 그 연소 선도인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림이. 근데 저는 어떻게 그리냐? 이게 됐으면은 이쪽이 뭐예요? 가염물. 이쪽이 질소. 이쪽이 산소. 예. 그래서 가염물은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는 다 농도가 똑같은 농도예요 지금. 질소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산소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은요 가염물 여기가 0, 100이에요. 이 라인은 질소 여기가 0, 네, 100 여기가 0. 산소는 여기가 0, 여기가 100.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이 있다 여기 점. 이 점은 뭐예요 지금? 당연히 가염물, 질소, 산소가 섞여 있죠. 얘는 어떻게 읽냐? 가염물은 읽으면 나오겠죠. 뭐 농도. 그다음에 질소는 여기 읽으면은 뭐 나오겠죠. 산소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지금 연성도 읽는 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자 여기 산소 농도가 만약에 한 10%예요. 10%면 자 이어평하게 쭉 가면은 여기는 어때요? 특징이 뭡니까? 이 라인의 특징. 산소 농도가 똑같죠. 산소의 농도는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다 10이에요. 10.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아까 했던 MOC.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가염물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렇게 읽으니까 얘가 2.1, 얘가 9.5. 지금 이 라인은 여기가 지금 뭐예요? 산소 농도 10.5. 봐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불활성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활성화 하는데 종류가 두 종류예요. 자, 이 공간에서 내가 불활성화를 한다. 첫 번째는 산소 농도를 낮추게 된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산소 농도를 낮출까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일 때? 우리가 불활성화는 산소를 제어하든지 가염을 제어하는데 내가 만약에 산소를 제어한다. 그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가정이 공기는 안 들어오는데 뭐는 들어온다? 가염물은 유입되는 공간.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산소 21%입니다. 이 지점, 여기 A 지점 보시면. 자, 이 지점이 지금 가염물은 지금 몇 프로? 가염물. 0이죠, 0. 그러니까 산소 21, 여기는 뭐예요? 질소 70. 그러니까 이 뭐죠? 공기. 자, 이 지금 공간이 공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뭐예요? 가염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농도를 낮추죠. 예, 쭉 낮춰서 일단 이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염물이 아무리 유입돼도 얘와 만나지 않죠. 얘가 지금 뭐예요? 산소 농도를 제어한 불활성화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은 내가 이제 가염물 농도를 낮춘 공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는 공기는 들어오는데 뭐는 안 들어오는 공간? 가염물은 유입되지 않는 공간. 자, 가장 최악이 어떤 경우예요? 이 지점. 이 지금 뭐예요? 가염물은 100%.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이제 퍼직을 쭉 한다. 그러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 그래서 이까지 내려오면은 아무리 공기가 들어와도 얘하고 안 만나죠. 이게 좀 일단 한번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방의 의미를 물어봤으면은 그렇죠? 그건 뭐예요? 발화 또는 폭발 예방.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물질 제어하는데 산소를 제어하는 게 있고 또는 뭐다? 가염을 제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불활성화 또는 이너티. 아, 거기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거죠. 양론. 양론의 정의가 뭐예요? 양론? 화학 양론. 정의가 뭡니까? 반응 후 또는 연소 후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소된 건데 화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근데 소방에서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제 맨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최적 혼합이라고. 최적 혼합.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반응 후에 뭐 남는 것도 그러니까 남느냐 안 남느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혼합된 가연물이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에너지가 그러니까 MIE가 적게 필요하냐. 두 번째는 빵 터졌을 때 얼마나 압력이 증가되느냐.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요. 양론이 아니라 양론 근처에서 그러니까 양론보다 원래 조금 높은 농도에서 가장 최소 점화 에너지는 낮고 압력은 가장 커져요. 그래서 NLP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양론, 두 번째가 최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소방의 관심 뭐예요? 양론보다는 최적의 관심.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이종 뭐예요? 이종 혼합. 얘는 뭐예요? 가스와 분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농도에서 폭발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정의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그렇죠? 농도가 LFL의 10% 이상인 경우, 즉 메탄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메탄의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0.5%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진과 가스가 있는데 가스의 농도가 메탄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얘를 뭐라 부른다? 이종 혼합.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세 개는 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에로시를 쓴다. 예. 두 번째는 혼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최적 혼합이 중요하다. 양론은 사실 우리 관심이 없죠. 뭐 남든 말든 그렇죠. 봐주시고 시간을 빨리 끝냈는데 시간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실 거라 믿고 제가 지금 일단 홍보 좀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심화 오전 오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연구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수업이 재밌죠. 대답 안 해주고 한번 들어보시고 예, 뭐 질문 없으시면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예. 최대 수량 8개까지 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그거죠. 시험 문제 예. 지금 답은 몇 그러니까- 여기 답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컨트롤 V 하면서 예, 그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예. 이심 이렇게 가지배관이니까 예.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